북극발 겨울 한파가 또 전역에 몰아쳤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영서 지역은 한파가 계속되고 영동 지역에는 건조특보와 강풍특보까지 내려져 산불 위험이 최고조에 달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원주 혁신도시에 입주한 12개의 공공기관들이 운영하는 통근버스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역에서는 이 통근버스 때문에 직원들의 지역 정착률이 낮다며 버스 운영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릉시와 춘천시가 제2차 문화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춘천과 강릉은 5년간 최대 200억 원을 지원받게 돼 주요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2021년 새해를 맞아 강원 교육수장인 민병희 도교육감에게 교육 현안과 코로나19에 따른 교육 현장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네, 이지혜 아나운서 오늘 출근길 고생 많았죠? 저도 그랬지만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겁니다. 밤사이에 많은 눈이 내린 데다가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이 매서운 겨울 한파를 온몸으로 실감하셨을 텐데요. 네, 바로 북극발 한파 때문인데요. 이번 주말까지 영서 지역은 이 같은 한파가 더욱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영동 지역에는 건조특보에 강풍특보까지 내려져서 산불 위험이 최고조에 달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심 거리에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단단히 채비를 하고 나온 사람들도 온몸으로 파고드는 추위를 이기기가 버겁습니다. 아주 다른 날에 비해서 엄청 추워요. 이 체감 온도가 진짜 기가 떨어질 정도입니다. 발가락이랑 이런 데 엄청나게 시려요. 엄청 다른 날에 비해서 엄청 추운 것 같아요. 오늘 유난히. 7일 아침 설악산이 영하 27.7도까지 떨어졌는데 바람까지 강해지면서 체감 기온은 무려 영하 40도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산간 지역뿐 아니라 영서 내륙 지역과 추위가 상대적으로 덜한 영동 지역 역시 영하 10도 이하에 머물렀습니다. 밤사이 내린 눈은 동장군의 맹위를 더욱 무섭게 했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지금이 오후 2시 정도인데 춘천 도심의 기온은 여전히 영하 11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터운 패딩과 장갑까지 꼈지만 모자를 쓰지 않으면 추위를 견디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번 북극발 한파는 8일 절정을 보이고 12일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눈이 내리면서 쌓여 있기 때문에 복사 냉각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내일과 모레는 강원 내륙과 산지에 영하 20도 내외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고 일부 지역은 영하 30도 내외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난달 11월 말부터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건조특보에 강풍특보가 함께 내려진 영동 지역은 산불 위험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상당국은 산불 예방을 위한 불씨관리 등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겨울철 안전을 위해 수도관 동파 등 시설물 관리와 외출 자제가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원주 혁신도시에는 12개 공공기관이 모여 있습니다. 이 중 7개 기관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사는 직원들을 위해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요. 지역에서는 이 통근버스 때문에 직원들의 지역 정착률이 낮다며 버스 운영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퇴근 시간을 앞둔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주차장에 전세버스들이 모여 있습니다. 줄지어 세워진 버스에 직원들이 하나둘 올라탑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으로 퇴근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체 13개 공공기관 중 7곳이 통근버스 4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떠나고 난 후 혁신도시 거리는 유령도시라고 불릴 만큼 썰렁합니다. 혁신도시는 주말 상 굉장히 안 좋고 또 퇴근 이후에도 활성화가 굉장히 더딘 상태에 있었는데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는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다가 심각한 상태에 있죠. 가족과 함께 원주로 이사온 공공기관 직원은 10명 중 3명에 불과합니다.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통근버스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근 원주시의회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수도권 통근버스 운행 중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강원도,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시의회는 정부 세종청사와 수도권을 잇는 통근버스가 올해 40%로 감축 운행되고 2022년에는 전면 중단될 예정이라며 원주 혁신도시 통근버스도 이같이 운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국가교통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주하게 되었으니 나머지 통근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혁신도시로 이주해 주십사 하는 말씀들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통근버스 전면 중단이 현재 상황의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부분이 정주 여건이 미흡하거나 또 공공기관의 수당 근무의 특성 그리고 임직원들의 그 연령에 따른 이주가 어려운 이유들 이런 이유들에 대해서 각각의 정책적 지원을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주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특정해서 맞춤형 정착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원주 혁신도시.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고민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강릉시와 춘천시가 제2차 문화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지난해 1차로 선정된 원주시에 이어 2차에서 도내 2개 주요 도시가 추가 지정을 받은 건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문화도시 지정을 통해 춘천과 강릉은 5년간에 최대 200억 원을 지원받게 돼 주요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시와 강릉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제2차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예비 문화도시로 사전 준비를 해온 두 시는 향후 5년 동안 최대 20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특히 전원 문화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했던 춘천시는 앞으로 문화도시센터 전담 인력을 추가 채용해 센터를 5개 팀 27명으로 확대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합니다. 10분 안에 문화를 만날 수 있는 도시 조성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행복과 낭만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시민력과 문화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와 시민의 문화적 삶 확대를 통하여 시민 행복도시 춘천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란히 문화도시로 지정받은 강릉시는 천천히라는 강릉 사투리, 시나미와 모두라는 뜻의 마카 등의 단어를 내세웠습니다. 지역 특징을 살린 로컬 콘텐츠 생산을 통해 지역을 알리고 차별화된 문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입니다. 강릉시는 지난해 관광거점도시 지정과 이번 문화도시 지정으로 시 발전에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광거점도시와 문화도시를 유기적으로 통합 발전시키면 강릉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곧 문화가 곧 관광 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저희들의 일관된 주장이고요. 저희 강릉시는 문화 관광 도시를 접목을 해서 그야말로 전 세계에 저희들이 이런 문화 관광들을 세계 사람들에게 인상 깊게. 원주에 이어 강릉과 춘천까지 문화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강원도. 새 도시를 구심점으로 하는 문화 인프라가 확대되면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져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기틀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네, 헬로티비 뉴스는 2021년 새해를 맞아 도내 주요 현안과 정책 방향을 들어보는 신년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도내 교육 현안과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교육 현장에 대한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난해 코로나19라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를 잘 극복해 주신 우리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 교직원 여러분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소띠해를 맞아서 소의 우직함, 강직함으로 두벅두벅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좀 더 나은 그러한 교육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직은 코로나19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해서 최우선 중점을 둘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교육의 본질이 바로 가르침이기 때문에
학교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게 하고 교육지원청은 학교를 지원하는 일, 이 두 가지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지난해에 그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이런 원격 수업을 통해서 좀 성취 수준이 미처 다 닿지 못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극복하는 일과 함께 모든 아이들은 다 가슴마다 저 나름대로의 다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인백색 수업 성장, 그래서 학생 저마다 소질과 적성에 맞는 그런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그 백신은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지금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른들이 이 백신을 통해서 집단 면역 체계를 갖추면 우리 아이들도 따라서 안전해집니다. 그렇게 되길 희망하고요. 현재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아이들도 백신 접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요. 변함없이 올해 지난해처럼 학교에서 방역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고요. 올해 그 지난해부터 도의회에서 재난지원에 관련된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올해도 계속 어려운 상황이 일어난다면 이것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체험학습비도 우리가 지원을 못했어요. 근데 올해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2개 학년에 거쳐서 체험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그 어려운 길을 잘 헤쳐왔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아마 이 어려움을 당분간은 함께 헤쳐나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서로 협력하고 손잡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올해는 좀 이것에서 벗어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온전하게 만나고 또 온전하게 수업을 자기 성장을 이뤄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또 우리 학생들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가깝게 하면서 당분간은 이걸 잘 협조해 주시고 올 하반기쯤 되어서는 좀 정상적인 학교와 수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춘천시가 지난해 설치해 운영한 캔 페트병 자동 수거기를 통해 캔과 페트병 약 25톤을 수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시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캔 페트병 자동 수거기를 통해 캔 11,700여 킬로그램과 페트병 13,100여 킬로그램 등 모두 24,800여 킬로그램을 수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기간 수거에 동참한 8,700여 명에게 1,460여만 원에 달하는 포인트를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춘천시는 올해 캔 페트병 수거기 5대를 추가 설치해 모두 14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이 지난해 처음 시행한 국민안전보험으로 재난 사고 2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은 지난해 11월 농기계 장애로 보험금 100만 원을, 농기계 사고로 숨진 군민 유가족에게 보험금 1,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안전보험은 평창군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재난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별도의 가입 없이 평창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고 있는 군민이면 누구나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춘천시가 온실가스 줄이기를 위해 추진한 승용차 대중교통 마일리지 사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시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마일리지 사업에 승용차 이용자 350여 명과 대중교통 이용객 150여 명 등 모두 600명이 참여해 감축 실적이 있는 73명에게 450만 마일리지 포인트를 지급했다고 밝혔는데요. 승용차는 운행 거리를 22만 184km 줄였고 대중교통은 한 명당 평균 252회를 이용해 모두 42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